안녕하세요. 점심지기 보명입니다. 오늘은 7월 10일, 그 다음 7월 11일 태어난 아이의 적성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월 10일 사주는요, 기해년 신미월 무신일 되겠고요. 이 사주 팔자의 주인은 이제 아시겠죠? 요 일입니다. 무. 매일매일 같이 이 아이들의 그 적성을 알아보면서 말씀을 드리는데, 요거 계속 보시다 보면 어느 정도 내용을 이제 조금씩 알게 되실 겁니다. 자, 이 사주의 주인공인 이 무는요, 우리가 토라고 합니다. 그래서 토에 해당하는 것이 지금 이 아이는 상당히 많은데요. 여기도 토고요, 미도 토고, 기도 토입니다. 자, 그리고 신은 금이고요. 요 신도 금입니다. 요 해는 수고요. 요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주의 주인에 해당하는 이 토의 속성은 중립입니다. 중립. 어느 곳에 치우치지 않는 성격이에요. 이쪽에 어느 한쪽에서 무슨 얘기를 해도 이 토는 하고 다 받아들이고요. 이쪽에서 여기가 반대되는 뭔가를 또 반대되는 쪽에서 뭔가를 얘기해도 하면서 그냥 조용히 듣고 있는, 그리고 나름의 스스로 속에서 뭔가 결론을 내지 밖으로 표출은 잘 하지 않는 그런 성격입니다. 나중에 커서 이러한 성향인 사람을 보면 얌전하고 점잖고 뭐 이런 좋은 모양으로 느껴질 수도 있지만, 어린 아이를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는 아이가 이런 모양을 성격이라고 하면 참 답답할 겁니다. 그리고 또 모양도 보면 이 토가 뭐예요? 지금 씨를 빼고도 지금 6개나 있죠. 토가 3개나 있죠. 이 3개나 되는데 이거 상당히 많은 겁니다. 3개나 돼서. 그래서 이 아이는 이 토의 성질, 이 중립의 성질을 띌 수밖에는 없다. 그래서 조용한 아이가 될 것이고요.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잘 받아주고 수용하는 그런 아이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니까 이 토인데, 토가 중심 성향이긴 한데 이 겁재라고 되어 있죠. 자, 이 겁재라는 말은 뭐냐면, 겁재, 재물을 겁탈한다, 재물을 빼앗는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이 겁재를 상당히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왜냐하면 재물 성취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겁재 때문에 그 재물을 뺏는다라고 해서 뺏긴다라고 해서. 하지만 큰 재벌인 사람들 보면요, 이 겁재를 갖고 있어요. 자, 재물을 뺏긴답니다. 뺏긴다. 살아오는 환경이 뺏겨요, 맨날.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뺏겨봤기 때문에 무엇도 할 수 있게 된다? 뺏을 수 있게 됩니다. 뺏을 수 있다. 부자가 정직하게 돈을 벌어서 사실 이렇게 재물을 성취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변에서 내가 뺏어올 수 있는 것들은 뺏어오고, 뭐 탈세도 하고 막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좀 좋지 않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뭐 그런 것도 하죠. 그런 것처럼 그런 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뺏을 수 있기 때문에 큰 부자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이 연, 어렸을 때 쓰는 기운을 보니까 위에 겁재라는 성향이, 그 속성이 있고 땅에 편재라는 속성이 있어서 이 그 편재는 뭐예요? 재물이라고 그랬죠. 재물, 돈을 현실에 깔고 있어요. 돈을 현실에. 어렸을 때 돈은요, 사실은 그 유흥입니다. 유흥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렸을 때 뭐 돈을 벌 일은 없잖아요. 그래서 대체로 이 아이는 학업에 대한 취미는 별로 없을 것이다. 학업은 조금 떨어질 것이다. 자, 겁재가 있다라는 건 뭐냐면 활동성이고요. 건강을 상징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아이는 건강하게
활동적으로 하겠지만 학업적인 면에서는 좀 떨어질 수 있다. 자, 커서는요, 이 겁재가 여기에도 있죠. 이렇게 서로가 끈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주변에 경쟁자가 많습니다. 뭘 해도 항상 경쟁자 속에 있기 때문에 이 아이가 다른 사람들과의 어떤 경쟁 속에서 성장을 하게 되겠죠. 빠른 성장을 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가 없겠죠. 여유롭게 살지는 않겠지만 그로 인해서 뭔가 속도를 낼 수 있고 뭔가 빨리 배우고 뭔가 빨리 성취하기 위해서, 그리고 남의 것도 내가 쟁취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될 것이고요. 이게 긍정적으로 쓰인다라면 이런 어떤 성장하는 데서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요 상관이요. 상관은 설명할 때 천재성이다라는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예술성이다. 이 상관은 어떤 틀을 거부한다고 그랬죠. 고정된 틀을 싫어해요. 그래서 항상 새로운 무언가를 창조하고자 하고요. 뭔가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하죠. 기존에 만들어졌던 것들은 되게 답답하고 지루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자기 주장이 강하기 때문에요. 요 아이는 부모님하고의 어떤 그런 부모님이 이런 부분을 잘 이해를 안 하게 되면 트러블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좀 자유롭게 또 자유분방하게 이 아이의 의견을 잘 수렴을 해주시고 존중해 준다고 하면 아주 좋은 성향으로 인해서 아주 좋은 영향을 받고 새로운 분야에 또는 새로운 능력을 크게 발휘할 소질이 상당히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흐름이 이러한 경쟁자들, 겁재라는 경쟁자들을 뚫고 일어나서 본인이 갖고 있는 재능, 식신과 상관, 재능을 잘 부려서 결국은 편재, 큰 재물을 취할 수 있는 모양이 될 수 있는 아이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잘 보시고 이 아이의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잘 수렴을 해서 아이하고 좀 협조적으로 하시는 게 아주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11일 태어난 아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2019년 7월 11일은 기해년 신미월 기유일입니다. 마찬가지로 또 이 사주의 주인에 해당하는 글자는 요 기토입니다. 자, 얘가 토, 얘가 금, 얘도 금, 얘는 토, 얘는 수, 얘는 토. 자, 7월 10일 태어난 아이하고 마찬가지로 이 아이도 토가 3개나 돼서 많은 상황이고요. 토는 중립이라고 그랬죠. 중립이다. 그래서 중립이면서 이 기토는 또 음에 해당합니다. 무는 양입니다. 그래서 무토는 그래도 양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외형적으로 활동성을 좀 드러낼 수 있는데, 기토는 그에 반해 음에 해당하기 때문에요. 음간에 해당하기 때문에 조금 더 활동이 내향적이고 좀 소극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중립이니까 더 조용하고 더 말이 없고 그럴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이런 점을 참조하셔서 원래 아이 성향이 이러니까 뭐가 잘못됐거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아이는 10일날 태어난 아이하고 다르게 겁재가 아니고 비견이라고 나와 있죠. 이렇게 기운이 강한 모양인데, 비견은요, 겁재는 경쟁자라고 했는데 비견은 동업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동업자, 친구, 형제도 되겠죠. 형제. 즉 가는 방향이, 바라보는 방향이 서로가 같아요. 한 방향을 보고 있는 거죠. 싸우는 관계가 아니고 어떤 일을 함께 해나가는 동료입니다. 동료. 자, 함께 하니까 결과가 여기 나오겠죠.
결과물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걸 어떻게 돼요? 함께 하니까 나눠야 되겠죠. 자, 비견은 나눠야 합니다. 뺏는 게 아니고요, 나눠야 하는 관계죠. 그래서 이 아이는 잘 베풀 겁니다. 잘 베풀고 주변에 자꾸 나눠주고 그리고 나눔을 받고 이러한 것이 비견의 성향입니다. 그래서 겁재는 내가 뺏겨서 그냥 폭삭 주저앉을 수도 있지만 또 뺏어서 아주 크게 흥할 수도 있죠. 근데 비견은 그런 거는 없는 겁니다. 그렇지는 않고 비견은 항상 주변에 많은 친구들과 또 동업자 뭐 이런 그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늘 나눠줘야 하기 때문에 크게 어떤 재물 성취는 오히려 조금 더 겁재보다 좀 안 좋을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안 좋다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요, 좀 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닥에 깔고 있는 그 재물의 형태도 정제라고 해서 그냥 편하게 말하면 정직한 재산입니다. 정직한 재물.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해서 받는 월급이라든가 뭐 임대 사업 같은 걸 해서 받는 임대료라든가 이런 식으로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고정적 재물을 의미를 하고요. 편재는 사업재산입니다. 확 들어오고 확 나가고 뭐 이럴 수 있는, 그래서 겁재하고 상당히 맞죠. 근데 이 아이는 이제 정재, 월급재산으로 따박따박 들어오는 거를 추구하는 성향인 거죠. 마찬가지로 연애, 비견과 정재, 친구들과 돈이 깔려 있기 때문에 학업에 특화된 모양은 아닙니다. 그래서 먼저 10일 태어난 아이도 겁재와 편재, 그러니까 겁재와 편재로 되어 있어서 학업을 좀 떨어진다라고 했는데 이 못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공부를 해서 상위 몇 프로 안에 드는 그런 아주 공부로 특출난 어떤 성향을 보이질 않는다라는 거지, 일반적인 어떤 형태의 공부는 하는 거니까 너무 또 문제가 아닌가 뭐 이런 걱정은 또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 월에 이 식신이라는 성향이 아주 강하게 깔려 있는데요. 식신은 유년에 어려서 그 의식주가 풍족한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건강한 아이가 되겠습니다. 건강하고요. 커서는 이게 삶의 도구가 되죠. 그래서 의식주 말 그대로 요식업, 먹는 거, 그 다음에 식신은 본인의 재주나 그런 어떤 특기를 표출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말을 한다거나 본인의 의사를 말로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말을 통해서 한다고 해서 말은 언어적인 능력, 그 다음에 글을 쓰죠. 문학적인 능력, 그 다음 예술, 이런 부분에 상당히 특화된 내용이고요. 요 식신은 기유일주 같은 경우에 이게 문창이라고 해서요, 학업의 별입니다. 이 문창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상쇄가 되겠네요. 그래서 문창은 상당히 똑똑하고요, 공부를 잘합니다. 그래서 문창은 머리가 좋은 그런 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쇄가 되고, 그 다음에 언어, 문학, 예술, 그 다음에 분야로도 그럼 이런 것들은 이제 언론나 방송 이런 분야에 진출할 수 있습니다. 물론 상관도 상관이 오히려 더 언론, 방송, 그 다음에 검찰이라든가 이런 데로도 연결이 되고요. 여기에는 이제 언론, 방송, 그 다음에 요식업, 그 다음에 순수 학문 쪽, 이런 쪽으로도 잘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선생님이 된다든가 이런 쪽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문창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공부도 어느 정도 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 건강하고 친구들 많고요. 그 다음에 커서는 의식주에 관련된 또는 언어와 관련된 분야의 능력을 발휘를 해서 요와 같은 직업을 가질 수도 있고, 또 그 후에는 분명히 이 비견 때문에 그 친구들과 동업자가 많기 때문에요, 비견 때문에 개인 사업을 추구를 할 겁니다. 개인 사업을 추구를 하는 데 있어서도 방향이 교육, 언론, 방송, 문학, 예술, 그다음 요식, 식당 뭐 이런 데가 아주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아이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아이의 사주를 갖고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